얼마 전 포츠머스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멜빈 박사는 과학저널 더 컨버스테이션에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했습니다. 이 세상이 신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변수로 설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고작 4개인데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은 이 4개의 힘이 가진 상대적인 크기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이 우주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자들 간의 공유결합을 일으키는 전자기력이 필요한데 이 전자기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거나 작으면 우주는 붕괴합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이런 물질들을 뭉쳐있게 만들어주는 중력이 아주 조금만 크거나 작으면 모든 물질이 블랙홀이 되어버리거나 아예 항성이나 은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원자 핵을 이루는 핵력을 매개하는 글루온의 에너지가 아주 미세하게 변해도 원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런 힘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주는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랜덤하게 이 값들을 바꿨을 때 우주가 안정적일 가능성은 무려 10의 500승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주는 이러한 모든 우주의 상수들이 우주가 안정적일 수 있도록 너무너무나도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4대 힘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적화를 위해서 연산을 하지 않는 것처럼 물질을 입자 데이터로 표시하지 않는 양자역학적인 현상도 굉장히 이상하고 광속 불변, 플랑크 길이, 슈바르츠 시트 한계 등등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하는 유한한 값을 가진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우주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속 객체가 자신이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걸 인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포츠머스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멜빈 박사는 과학저널 더 컨버스테이션에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했습니다. 투고된 글에 따르면 수많은 물리법칙이 하필 우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너무나도 희박하며 심지어 무한한 항성들을 구성하는 물리학조차 우연히 발생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내용은 가능성이 낮긴 해도 지금까지는 다중우주론으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변수가 랜덤으로 발생하는 무한대에 가까운 다중우주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99.999%의 다중우주에서는 생명체는커녕 물질조차 존재하지 않지만 어차피 그런 곳에는 왜 우주가 이렇게 생겼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생명체조차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우주가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인류원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우주 상수들을 넘어서 양자역학 같은 우주의 근본에서 일어난 현상은 너무나도 이상한데요. 이에 대해서 1989년에 유명한 물리학자인 존 휠러는 양자역학이 이렇게 이상하게 동작하는 이유가 우주가 근본적으로 수학이며 정보의 수학적인 연산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 체계라는 정보 우주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그 유명한 it from bit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가설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할 때 물리학의 많은 수수께끼가 해결되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 전문가들도 일부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옥스포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 교수는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을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우주를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근거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다룬 우주와 수학의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정보 처리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증거들도 포함됩니다. 빛의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나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이 느려진 현상은 컴퓨터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적화 장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시뮬레이션의 가장 지지적인 증거는 바로 양자역학인데요. 입자는 실제로 관측하거나 측정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은 이 우주의 데이터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이 필요할 때, 즉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필요성이 존재할 때만 실제하게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기가 되었고 2008년에 논문으로도 구체화가 되었던 시뮬레이션 가설은 실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멜빈 박사는 이에 대해서 가능한 실험들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멜빈 박사는 우주의 모든 것은 정보이며 이 정보들이 비트를 구성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우주에서 정보 데이터를 나타내는 비트를 발견할 수가 있다면 시뮬레이션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와 관련된 최근 물리학이 알아낸 사실은 기존의 우주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넘어서 질량 에너지 정보의 등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처럼 정보 자체가 질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정보가 질량으로 전환이 되면 질량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력으로 이를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다른 차원에서 정보를 보낼 때 중력을 매개입자로 사용한 것도 바로 이 질량 에너지 정보 등가 원리에 기반한 설정이죠. 멜빈 박사는 이에 따라서 정보량을 우주에 있는 4대 힘 이외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5번째 에너지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첨단 물리학으로 소립자가 가진 정보량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5번째 힘인 정보 에너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립자가 가진 정보량을 제로로 만들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 앞성값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정보 에너지와 기존에 알던 E는 mc2로 계산되는 질량 등가 에너지 간의 상대적인 값을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멜빈 박사는 이 아이디어를 실험하기 위해서 입자가속기로 반물질을 만들고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쌍소멸 에너지와 E는 mc2로 계산된 질량 등가 에너지 간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험해 볼 것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얘기한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멜빈 박사가 주장한 방식이 첨단 물리학에서 다루는 수학적인 내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에너지량이 존재하고 질량 에너지와 등가 교환한다는 얘기가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가설이면 암흑물질의 미스터리도 풀릴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항성들의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립자들이 우주에서 조금씩 반물질을 만들고 쌍소멸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물질과 반물질의 정보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것이라면 우주에 넘쳐나는 에너지로 전환된 정보량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중력이 암흑물질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태양의 핵융합으로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일부 감소하는데 이 감소한 질량은 E는 mc2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가 100%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소립자나 윈프 입자들 때문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수소 원자 2개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의 최적화로 인해서 정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융합 이후에 감소하는 질량 중의 일부는 이 우주라는 프로그램이 연산한 후에 최적화가 되면서 사라진 정보량이라는 것입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코드 값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1989년에 존 휠러가 주장한 이후에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계속되어서 구체화되었고 2003년에는 공식적인 논문까지 발표가 되었지만 실험적인 검증과 과학적인 반증 가능성들 때문에 과학이론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멜빈 박사의 이번 주장처럼 우주의 정보량 자체가 측정이 가능한 5번째 힘 중에 하나라면 적어도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럴만